Bienvenido a mi Latam. 나의 라틴 아메리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선문대학교 스페인어 중남미 전공 김기영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이제 드디어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를 크게 나누어서 세 파트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파트는 콜럼부스가 들어오기 이전에 원주민 시대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콜럼부스가 들어와서 스페인의 식민지로를 겪었던 300년간, 그 다음에 독립 이후.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독립 이후의 그 세 번째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려면 먼저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겠죠. 자,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의 우선 세계사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그 중세 봉건 사회에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정, 그죠?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는 봉건적 농업 사회에서, 그 다음에 자본주의적 산업 사회로, 농업에서 산업 사회, 그죠? 공업 사회로 넘어가는 그런 큰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있죠. 이 왕정과 공화정으로 넘어가는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의 변화는 뭐냐면, 왕정 시대는 왕권 신수설이죠.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는 나의 것이다. 백성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풀어서 이 나라에 살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왕의 나라가 자기 땅을, 왕의 땅을 그냥 영주들에게, 공을 많이 세운 영주들에게, 자기 친척이나 뭐 이런 형제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사람들은 또 기사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농노들은 그 땅을 경작을 하고, 뭐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면서, 공화정으로 넘어가면서 기본적으로 가장 큰 생각의 변화가 뭐냐면, 바로 그게 계몽이죠. 깨우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인민주권론이에요. 인민, 백성,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공화정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있는 역사적인 큰 흐름들이 가장 처음으로는 17세기 말에 영국의 바로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이었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영국의 왕의 권한이, 실질적인 왕의 권한이 감소되고, 영국은 뭐 그 이후로 입헌군주국이 되면서 왕은 사실상 힘이 없는 그런 왕이 되고, 나라 정치는 이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죠?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죠. 그 다음에 1775년에 미국의 독립이 그 다음 사건이었어요. 미국의 독립도 바로 영국의 왕실로부터 미국의 시민들이 벗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게 공화정으로 간 거죠. 왕정에서, 영국 왕실이 지배하는 왕정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가장 큰 획기적 사건이 1798년에 있었던 프랑스의 대혁명이었고요. 여기는 아예 그냥 왕을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완전히 시민이 통치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19세기 초에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이다.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은 스페인 왕정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니까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보다는 스페인 왕실로부터 벗어났다. 여기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세계사적 큰 흐름 속에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이 있다. 뭐 그 이후로는 나중에 보면 뭐 독일도 왕정에서 뭐 공화정으로 넘어가고, 이탈리아도 그 이후에 넘어가고, 그 이후에 뭐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가죠. 우리나라는 비로소 1910년에 와서야 일제강점을 당하면서 왕정이 사실상 무너지기 시작하고, 해방이 되면서 사실상 완전히 왕정이 사라지고 우리 공화정이 이제 정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그 역사적 사건 속에 있는 게 바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이다. 자,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라틴 아메리카 독립의 원인을 크게 보면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내적 요인은 뭐냐면 이 크리올로들의 불만이다. 이 크리올로들의 불만, 크리올로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백인 식민지에 백인이 두 부류가 있다고요. 한 부류는 스페인 본국에서 파견 나온
백인들, 페닌슐라레스라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백인들, 크리오요라고 하죠. 그죠? 이들 사이에서는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크리오요들이 이 스페인에서 부르봉 왕가가 들어서면서 이 크리오요들을 고위 간직에서 다 몰아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페인 본국의 왕실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고위 식민지에서의 그 고위 간직에 오른 크리오요들을 다 몰아내고 페닌슐라레스로 대치를 했죠. 그리고 영국과의 어떤 밀무역을 통해서 값싼 물건을 샀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 무역은 자유화하되 관세를 내라. 그죠? 무역은 뭐 영국도 마음대로 무역하게 해줄 테니까 그 대신 관세를 내라. 하면서 세금을 더 내야 됐고 그 다음에 고위간직에서도 밀려나고 이런 데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이런 데 대한 불만이 바로 독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근데 이 크리오요들은 기본적으로 스페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불만을 처음에는 그냥 스페인 본국에다가 좀 시정해 주세요. 이런 차원이었지 독립을까지는 외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왜 독립으로 나아가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외적 요인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전에 원주민들은 그러면 사실상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스페인 백인들이 들어와서 식민지 지배를 했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원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백인들을 몰아내고 원주민들이 백인들을 몰아내고 독립을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독립이잖아요. 근데 300년간 혼혈이 되다 보니까 그 혼혈의 아메리카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몸의 반은 백인이고 반은 원주민인데 그게 뭐 굳이 원주민이 백인을 몰아내고 그런 독립? 이런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아직도 남아있던 원주민들은 그러면 독립의 움직임은 없었는가? 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페루 같은 곳에서는 이 호세 가브리엘 꼰도로 깡기라는 사람이 자기가 잉카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18세기 말쯤에 아주 대대적인 저항, 반항 운동을 일으켜서 페루의 남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페루에 있던 그 백인들이 그 크리오요들이 뭐 아주 스페인 왕실도 그렇고 뭐 벌벌벌벌 떨었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나 뭐 그러고는 다 진압되고 말았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저항이 전혀 없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항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완전히 독립으로 가기까지에는 힘이 아주 미약했었다. 그래서 원주민들에 의해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이런 크리오요들에 의해서 독립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그런 크리오요의 불만이 독립으로 가게 된 원인은 뭐냐? 다시 외적 요인으로 가보면 181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침공을 해요. 그래서 자기 형인 조세 보나파르토 나폴레옹을 스페인의 왕으로 앉혀버려요. 스페인 왕으로 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왕인 페르난도 7세였는데 페르난도 7세가 이렇게 그 망명을 가죠. 그러고 나서 이 스페인이나 이 아메리카에 있는 그런 그 스페인계 백인들이 야, 나는 나폴레옹 형을 왕으로 인정을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나는 내 스스로 자치하겠다. 그걸 훈타스라 그러는데 그런 훈타스들이 스페인에도 생겨나고 아메리카 대륙 곳곳에서도 그런 훈타스들이 생겨납니다. 그 자치의 맛을 봤죠. 그죠? 그러다가 나폴레옹이 이제 영국한테 패배하고 물러나요. 스페인에서도.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페르난도 7세가 복귀를 합니다. 근데 페르난도 7세가 복귀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는 거죠. 자,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까 자치파들 이제 자치 다 그만두고 다시 내 밑으로 들어오세요. 다시 왕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내 밑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그때 이 식민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크리오요들은 두 파로 나눠져요. 한쪽은 계속 자치하겠다는 자치파와 그래 페르난도 7세를 여전히 모셔야지 하는 왕당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주로 왕당파가 강했던 곳은 멕시코하고 페루 같은 곳은 왕당파가 강합니다. 거기는 왕당파가 강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식민지 시대 때도 스페인 그 식민지 지배의 본거지였잖아요. 누에바 에스파냐 부항령의 그 본거지가 있었던 곳이고 리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쪽에는 원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백인들, 크리오요들은
이 원주민들의 반란을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숫자적으로 자기들이 열세니까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메스티소는 거의 원주민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스티소와 그 원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백인들을 몰아내고자 하면 숫자적으로 5%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95%니까 숫자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런 지역은 스페인이 계속 식민지 지배를 하면 스페인 왕실에서 막 군대를 파견해서 이렇게 그죠? 하면 그게 이제 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왕당파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 원주민도 없고 식민지 권력도 강하지 않은 그런 지역들은 이 자치파가 강한 거예요. 그게 이제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이 식민지 권력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원주민들도 많지 않은 곳 이런 곳에 있는 그 크리올로들은 자치파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실에서 야 자치파 니들 왜 내 밑으로 들어오지 않아? 그러면서 탄압을 하게 되는 거죠. 왕실에서 탄압을 하니까 이 자치파가 그래? 그럼 우린 독립할래. 그러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독립의 영웅이라고 꼽히는 사람들은 시몬 볼리바르, 베네수엘라의 시몬 볼리바르와 아르헨티나의 산마르틴이 있죠. 이 두 사람이 아메리카 독립의 영웅이, 특히 남미 독립의 영웅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틴 아메리카 남미의 독립을 주도한 이 두 사람은 시몬 볼리바르는 베네수엘라 사람이고요. 산마르틴은 아르헨티나 사람이죠. 그래서 왜 이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에서 이런 독립운동이 제일 먼저 시작되었나?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 원주민들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는 식민지 권력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자치파가 강하고 그 자치파를 탄압하니까 독립운동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독립이 남미 독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시몬 볼리바르가 베네수엘라를 독립시킨 게 1811년에 베네수엘라를 독립을 시키죠. 1811년에 베네수엘라를 독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가서 1819년에 콜롬비아를 독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1830년에 아니죠. 1800 여기가 1821년일 거예요. 아마 1821년에 에콰도르를 독립을 시키죠. 그 다음에 산마르틴은 남쪽에서 1816년에 아르헨티나를 독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산마르틴이 칠레 옆으로 칠레에 가서 1818년에 칠레를 독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1821년에 페루를 독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페루의 리마에 가면 산마르틴 동상이 있어요. 왜 아르헨티나 사람 동상을 거기 세워놨느냐? 바로 자기 나라의 그 왕당파가 강한 리마에 그 왕당파들을 몰아내고 페닌슐라레스를 몰아내고 독립을 시켜준 사람이 바로 아르헨티나의 산마르틴이었기 때문에 산마르틴 동상이 리마에 가면 산마르틴 동상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남미 지역의 마지막 스페인 군들이 도망간 곳이 이 현재 오늘날의 볼리비아, 그 당시에는 알토 페루, 고지대 페루라고 불렀어요. 이게 한 나라였으니까 페루하고 볼리비아가 그 볼리비아에 도망가 있었는데, 자, 이 마지막 그럼 독립을 누가 이 애들을 몰아내고 독립을 시킬 것인가? 그거를 이 구아야길이라는 곳에서 에콰도르의 구아야길이라는 곳에서 이 베네수엘라의 그 시몬 볼리바르와 그 다음에 이 아르헨티나의 산마르틴이 만나서 그 과야길 회담이라는 것을 거쳐서 그 모든 영광을 시몬 볼리바르에게 주겠다 하고 산마르틴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요. 아르헨티나 돌아가고 시몬 볼리바르가 자기 부하인 수크레를 보내서 이 볼리비아에 있는 스페인군을 마지막으로 몰아내죠. 그래서 그 도시 이름도 수크레라는 도시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수크레가 자기의 그 대장인 시몬 볼리바르의 이름을 따서 나라 이름도 볼리비아로 볼리비아 이름이 바로 시몬 볼리바르에서 온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남미 대륙이 다 독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것은 멕시코와 이 중미 지역, 그 다음에 브라질, 중남미에서 가장 큰 이 브라질과 멕시코와 중미는 또 한 나라였었거든요. 같은 누에바 에스파냐 보항령이었잖아요. 이곳은 어떻게 독립이 되는지 그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